어제에 이어 메르스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하며 현재 총 95명으로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메르스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확진자가 곧 100명을 넘어설 기세인데 그런 만큼 시민들의 불안 또 궁금증도 계속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시죠. 메르스 환자와 접촉 시간 관계. 사실 오늘 환자 중에 한 분이 서울 아산병원의 이제 청원경찰이라는 분인데 감염자와 불과 한 10분 정도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감염이 확진이 됐단 말이죠. 이러면 좀 불안이 커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물론 시간도 중요한, 접촉 시간도 중요한 팩터이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감염될 때는 그 인펙셔스 도즈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야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분은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은 그 바이러스를 환자분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주 그 근접해서 경호를 하는 바람에 직접 접촉에 의해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아마 감염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감염의 접촉 정도에 따라 또 감염력이 좀 전염성이 약하다 이렇게 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적은 시간 또 더군다나 뭐 간병인이나 의료진도 아니고 청원경찰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아무리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환자의 상태가 아주 그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면은 뭐 몇 시간을 있었어도 감염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원에서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한 명이 감염된 거거든요. 이 청원경찰 한 명만이 그 아주 그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성립된 것으로 봐서는 이 노출되는 시간보다도 감염된 양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한테 전파한 환자 자체가 굉장히 큰 많은 바이러스를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 뭐 추측하는 것이지만 이분이 병원 안에 들어가서는 문진으로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접촉이 안 됐고 만약에 이분이 또 삼성병원처럼 2박 3일 있었다 그러면 슈퍼 스프레더가 됐었겠죠. 하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관리가 잘 돼서 이 3차 감염자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확진은 됐지만 또 젊은 분이니까 아마 잘 이기고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의료진 또 간병인 분들한테만 좀 격리를 했는데 좀 의외의 분이잖아요. 청원경찰이니까 그런 분들 미산 부분까지도 좀 책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더구나 한 가지 여기서 느끼는 부분은 물론 원내 감염이긴 하지만 경호를 하면서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그 지역사회 감염이랑 비슷한 부분은 있거든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 병원 안에서 감염된다는 의미는 원내 감염의 의미는 이 모든 환자들이 다 많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뭐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응급실에 올 그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뭐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그래서 감염에 대한 이 저항성이 더 크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역학 정보를 보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사망자와 완치자의 차이점. 사실 지금 이제 사망자 수도 오늘 한 명 더 들어서 7명이 됐는데 완치자도 이제 2명이 생겨서 퇴원을 하고 또 이제 퇴원을 좀 대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메르스가 극과 극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망에 이르고 또 어떤 분은 완치까지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뭐 이 메르스 바이러스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독감이라든지 또는 뭐 사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폐렴들 이런 것들이 다 노인분들, 고령의 노인분들이 감기 걸려서 돌아가신다는 부분이 감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이 감염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성 폐렴도 되고 나중에는 항생제도 듣지 않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계절성 독감으로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7%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대부분 노인들이 이런 면역력 저하된 노인들에 의해서 이 사망하는 케이스인 것인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다른 계절성 독감이라든지 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렸던 데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타겟이 노인층인 것이 좀 다른 점이다 하는 부분하고 네. 또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전부 기저질환이 아주 심각했던 분들이거든요. 뭐 신장 적출을 했든지 암이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이 면역 부전 상태, 어느 정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실제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망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네. 봐서 지금 뭐 3%, 4%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만 해도 무지하게 무서운 그 사망률이거든요. 네. 만약에 젊은 사람이 1000명에 1명 정도 죽는다 하더라도 0.1%라도 무섭다고 그럴 텐데 이 한 자리 숫자의 퍼센트도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 사람이라면 하면은 네. 1%가 안 될 것으로 아마 봅니다. 예. 어쨌든 뭐 고령이든 기저질환, 종전이든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노령 인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렇게 그런 봐야 시기인 되겠군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4차 감염 안심해도 되나? 사실 지금 이제 그 격리자 수가 벌써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좀 전에 속보를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조치 있는 격리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행방을 추적을 했다. 이런 속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우리 정부가 아니면 방역 당국이 충분히 추적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요. 네. 뭐 1차냐, 2차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3차냐, 4차냐 하는 것도 네. 그 16세 학생의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은 뭐 아버님이 3차인지 아들이 4차인지 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지만 네. 결국은 다 3차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3차, 4차, 5차 이 부분보다는 이것이 지역사회로 확산이 돼서 우리가 모르는 환자가 네.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냥 퍼져버린다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삼성병원에서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예. 그 슈퍼 스프레더라는 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그 3차 환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많은 환자들을 우리 방역 당국이 완전히 그 컨트롤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76세 그 고관절 이 환자도 네. 생겼던 것이고요. 이렇게 방역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만약에 병원 안에서 발견된다면 좋지만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한 분이라도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 방역 당국이 이제 공개를 병원을 그렇죠. 공개를 해서 예. 스스로 좀 그 역학 조사를 스스로 하라 이런 취지인 근데 거죠. 스스로뿐만 아니라 병원 네. 당국도 그 의료인들도 이 환자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부로 그 시스템적으로 이 환자들의 정보들 실제로는 환자는 아니고 의심 환자들의 네네네네네. 정보가 의료진들에게 다 확보가 돼 있고 또 이 의심 환자들이 직접 걸어서 병원을 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 경로가 전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네. 감염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대량의 환자들, 의심 환자들이 또 양산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악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고리만 끊을 수 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고리를 만약에 못 끊고서 지역사회에 몇 명이 나가서 전파해서 슈퍼 스프레더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대유행으로 대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국소적으로 자꾸 유행하는 없앨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방역 당국이 충분히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네. 또 모든 인구가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쉽다기보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대유행 팬데믹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늘 뭐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그럴 것 얘기했기 같습니다. 때문에 예. 너무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메르스, 더위, 습도에 약하다. 사실 우리 국내에 유달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좀 신속도로 이렇게 좀 퍼지는 과정에서 보면 좀 우리 특성에 맞는 어떤 바이러스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는 뒤에서 뭐 변이라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바이러스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중간 과정이 이제 이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환경 중에서는 더위와 그다음에 온도 또 더위라는 것은 온도죠. 온도와 네. 습도의 습도.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아무리 낮은 온도로 가도 뭐 생존력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다만 온도가 올라가면은 생존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근데 거꾸로 습도가 올라갈수록 바이러스는 약해지겠죠. 그럼 우리하고 중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습도 문제겠죠. 습도 문제가 과연 어떨까?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지만 예. 실제로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더 감수성이 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네. 더 약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온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습도에는 습해지면 좀 차이가 약해진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이제 여름의 특성이라는 게 대부분은 좀 고온 다습 아닙니까? 굉장히 습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메르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유리한 환경인 건가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또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거는 부분인가요? 오히려 바이러스가 이 환경 중에 오염이 됐을 때 네. 우리 신체가 거기 접촉을 해서 감염을 성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꼭 이 감염력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되는 거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중요하죠. 무슨 뭐지 온도라든가 그럼, 습도 예. 이런 거에 기대하기보다는 방역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살균 소독 잘 하고 네. 또 환자 관리를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온도 습도는 뭐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또 다른 슈퍼 전파자, 슈퍼 스프레이더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1번, 14번, 16번 예, 요 세 그렇습니다. 명이 지금 이제 계속 서울과 경기도, 예. 대전 이렇게 지금 슈퍼 전파자가 됐는데 가능성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 지금까지의 슈퍼 스프레더들 전파자들이 감염된 최후의 시기로부터 아마 내일 한 12일 정도 되면은 그 3차 감염자들의 숫자도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의심 환자들 중에서 슈퍼 스프레더가 만약에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큰 문제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방역 당국들이 잘 관리를 하고 대부분 이 컨트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없는 부분이 상황. 좀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예, 부분이 예의주시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되겠죠. 부분이고요. 예.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메르스 올해 퇴치해도 내년에 재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풍토병처럼 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체 사람에서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고 원체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자기들이 변이를 잘해서 사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적응을 해서 감염이 지금 성립된 거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제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많이 진전되지는 못해서 감염력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토착화가 되려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숙주인데 네.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 데가 살 수가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 낙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낙타 전에는 이제 박쥐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적어도 그 감염이 돼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메르스는 노출되어 있는 낙타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낙타는 다시 사람으로 네. 우리 환자가 낙타한테 가서 뭐 키스를 한다든지 해서 접촉을 해서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런 가능성은 아마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토착화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앞으로라도 또 중동에서 들어오는 혹은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럴 때는 이 토착화라기보다는 새로운 감염이 성립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에 우리가 혹독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국내로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